여러분, 2023년 지금 이 시점에서 영화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번 역대 최고 흥행 순위, 그 중에서도 탑5, 이 안에 90년대 만들어진 시리즈도 아닌 영화 타이타닉이 아직도 있는 거 알아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뜬금없이 왜 타이타닉이냐 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어요. 모든 일이 타이밍이 100%이긴 또 어렵잖아요. 그냥 타이타닉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이 영화가 재개봉을 했을 때 보러 갔었어요. 당시에 그때 다시 보고서 새삼 내가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게 좀 뽕뽕뽕뽕 떠올랐는데,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올리다가, 바빠서 못 올렸다는 핑계로 이 영상을 안 만들고 지나간다? 또 언제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당연히 경고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타닉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아이고 뭐 타이타닉 나 그 내용 다 알아요, 그것도 봐야 하나? 내가 명장면 명대사 다 알아요? 아니요, 그런 태도로 보지 마세요. 안돼. 이 영상 안 봐도 좋으니까 가서 타이타닉을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제 제가 여기서 풀어놓는 이런 감정들, 이런 얘기들, 장면들 같이 떠올리며 수다 떨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진짜 타이타닉 스포일러 있는 리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타이타닉, 물론 이 영화가 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영화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이 영화도 지금 와서 다시 보면은 당연히 짚으려면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단히만 생각해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보물섬을 찾아 헤매는 브락이라는 그 인양선의 대표, 이 사람이 그냥 얘기만 듣는 도구로만 활용되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잘 묘사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역시 과거 시점에서도 로즈라는 친구가 이 상류층 사회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 알겠는데, 식사를 하다가 그 다음 씬에 왜 갑자기 죽자고 갑판으로 뛰어가고 있는지, 이 감정의 급발진 뭐 이런 것도 뭐 있긴 있어요. 당연히 여백을 채워넣자면 채워넣을 수 있지만 너무 감정이 급변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9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니까 2023년 지금 보면 그래픽인 게 굉장히 티가 나는 장면들도 있어요. 특히나 배를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서 카메라가 움직일 때 쪼만한 사람들이 진짜 이제 요즘 게임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그래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다 알아요.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럼에도 보다 나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사실 스포일러 있는 리뷰라는 테마를 갖고, 나는 이 영화를 왜 좋아하고 이 영화의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면들이 재개봉 영화를 보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여운에 남았는지 수다 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아쉬운 점은 다 다뤘으니까 총평과 좋았던 점으로 훅 넘어가도록 하죠. 타이타닉 이번 재개봉 영화를 다시 보고 나서 느낀 점, 총평. 명작은 명작이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짧은 글로 올리긴 했는데, 아니 긴 글이었어요. 아무튼 글로 올리긴 했는데, 제가 그냥 영화관에서 겪은 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총평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홍대 CGV에서 봤어요. 꽤나 그날 피곤한 날인데도 일부러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 도착을 했는데 표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관마다. 근데 제 앞에 선 학생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들어보니까 나이 제한에 걸리네 마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예요. 그러니까 10대 중반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이 15세 관람가에 맞지 않은 나이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깐깐하게 검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다 나이가 넘는 친구들이었는지 검사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10대 중반 친구들도 이 영화를 보러 오네,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하는 생각이 있었죠. 영화 안에 들어갔어요. 제 왼쪽 자리에는 커플이 앉았었고, 오른쪽 자리에는 여성분 두 분이 앉았었거든요. 영화 시작하고 쭉 보는데 왼쪽 커플이 생각보다 좀 산만하게 영화를 보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영화가 흘러가면서 계속 어떤 순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시고, 중간에 핸드폰을 막 확인한다던가, 이렇게 좀 프리하게 산만하게 영화를 보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제 오른쪽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미동도 안 하고 영화를 조용히 보시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까 그 10대 친구들은 제 뒷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관객들이 제가 영화 보러 간 날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 다른 색깔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영화 중반, 중후반부, 후반부에 갔을 때 배가 막 이렇게 되고 사람 떨어지고 구명정으로 살리러 가네 마네 막 이런 씬들 나올 때 고요. 왼쪽에 그렇게 산만하던 커플도 그 즈음에는 이미 이야기에 완벽하게 녹아들어서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않고 뭘 먹지도 않고 둘이 얘기 절대 하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1997년에 나온 영화를 2023년의 관객들이 한 26년 정도 된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취향과 나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관객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이 영화의 어떤 힘, 그 이야기의 몰입력,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영화가 끝났어요. 옆에 조용하신 분들 훌쩍 왼쪽에 산만하시던 커플, 여성분이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질 못해. 남자친구분이 막 놀리더라고요. 울어? 아직 울어?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고, 이 이야기에 모두 젖어들었어. 그래서 난 이 영화를 몇 번 본 사람으로서 혼자 이렇게 여운에 젖어 있는데, 뒤에 그 10대 친구들도 몇 명이 훌쩍훌쩍 하면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친구한테 딱 이랬어요. 목소리만 들렸는데, 명작은 명작이네, 딱 이러더라고. 그때 느꼈던, 뭐랄까, 이런 게 진짜 시간을 초월하는 교감이라는 걸까? 그 순간만큼은 1997년 그게 처음 개봉했을 때 본 관객들의 마음, 한 10년 정도 전에 이 영화가 3D 재개봉을 했을 때 그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의 마음, 2023년 이 영화가 다시 재개봉했을 때 이 영화를 처음 본 그날 그 관객들, 그 10대 친구들, 그들의 마음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기분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총평 길게 얘기하긴 했지만, 명작은 명작이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본 2023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10대 친구들, 20대 커플, 그들이 인증해 주었다 라는 게 저의 이 영화에 대한 총평이고요. 다음은 이 영화의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크게 정리하자면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 이 영화의 거의 대부분 모든 장면을 다 좋아하는데, 굳이 정리하자면 4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또 좋아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타이타닉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그 옛날 타이타닉을 비디오로 봤을 때, 그땐 몰랐다가 2012년도에 재개봉했을 때 보러 가서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고 나서 맞아, 이런 얘기였지. 후반부에 파도가 몰아쳐서 정말 배가 잠겨가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배를 설계했던 설계자, 그분이 로즈 커플한테 내가 배를 더 잘 만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자기는 그 죄책감 때문에 감히 살아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작품과 함께 수장되길 선택하는 설계자, 그리고 이 배에 잘못이 있는 사람, 자기 명예욕 때문에 이 배의 속도를 무리하게 올렸다가 빙산을 못 보게 만든 장본인 선장님, 똑같은 죄책감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아비규환인 사람들 속에서 깨닫고 조용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선장님, 그런 선장님 밑에서 일하는 또 부선장격의 머독이라는 분, 약간 돈에 흔들리기도 했다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총까지 꺼냈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쏴 죽여버리면서 자기가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또 순간 밀려오는 수치심과 온갖 감정에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머독.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에 관련된 사람들의 서사가 길진 않지만 조금씩 등장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따라갈 수 있게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죠. 영화 초반부에 조금 등장했다가 나중에 또 절절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엄마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그 서민층의 가족,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선택이 옳다 틀리다 논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엄마로서는 자기 생각의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 침대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죽음, 역시 자신들의 근력으로 여기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들의 방에서 차오르는 물을 지켜보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노부부, 남들처럼 발버둥치다 가지 않겠다, 자기 하인과 함께 밀려오는 파도를 맞이하는 어떤 노신사. 근데 이번엔 약간 태클을 걸자면은 내 눈에는 하인은 살고 싶어 보였어. 노신사는 자기 나름의 어떤 체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인분은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요. 아무튼 그리고 음악가들, 연주자들, 이분들은 영화 내내 은근히 계속 등장하거든요. 레스토랑 씬 나올 때마다 뒤에 있어요. 이분들의 연주, 흩어졌다가 다시 마지막 연주. 그 마지막 연주가 진행되면서 이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들의 선택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 전해지고, 이렇게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명을 해주니까 지나가다가 잠깐 위기를 맞이하거나 그 상태에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조차 더 몰입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들도 방금 설명한 그들처럼 각자의 사연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단역 캐릭터들의 죽음 하나하나도 너무 세게 다가와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쌓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다시 알게 된 대사인데 초반부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타이타닉이라는 거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남았을 뿐이에요. 타이타닉이란 배가 침몰하였다.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거를 그 현대 시점에 살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이든 로즈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3D 막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몇 시까지 막 배가 잘 있었는데 이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동강나고 그러면서 이게 먼저 침몰하고 그 다음 침몰해서 휴 막 가라앉게 된 거죠. 신나서 설명을 해요. 로즈 할머니가 거기에 점잖게 일침을 가하잖아요. 적나라한 설명해줘서 고마운데 실제로 그걸 경험한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초반부에 그걸 심어놨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타이타닉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절절한 청춘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타이타닉호에 있던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한 명 한 명 당신과 나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라는 게 이 영화에 나름 정성스럽게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좀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눈에 띄어서 타이타닉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를 먼저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타이타닉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로즈의 성장기. 사실 이 포인트는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중간에 잭이 로즈를 다시 한번 찾아가잖아요. 사랑 고백을 하려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내려가서 막 변장술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로즈한테 막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당신 진짜 나 없이 괜찮을 수 있어요? 막 묻잖아요. 그 로즈가 계속 잭을 밀어내려고 하면서 그런 말을 막 해요. 나를 구원해내는 건 당신 소관이 아니에요.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거기에 잭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알아요. 당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 대사도 제가 10년 전에 재개봉 볼 때는 엄청 기억에 남았던 대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대사더라고요. 왜냐면 영화를 보면 로즈라는 친구, 상류층의 삶을 쭉 살아왔고 앞으로도 상류층으로 살아갈 것이 약속된 여인, 자기 그걸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지만 그래서 반항도 하고 자기 약혼자한테 까칠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약혼자가 자기를 압박해 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엄마가 자기를 압박하면서 네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우리 집이 살아난다고. 우리 돈이 없잖아. 너의 철없는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 조상님부터 지켜온 우리 모든 재산 다 뺏길 거야? 이거를 10대 어린 나이에 계속 들으며 그래서 이걸 깰 수가 없는 사람, 로즈. 그런 로즈가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족쇄를 스스로 깨트리고 한 명의 어른이 되어 집안을 이루는 할머니까지 되는 그 엄청난 성장 스토리. 그 시작점이 이 타이타닉에서의 날들이었던 거죠. 이게 저는 잭이 그렇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완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잭은 로즈에게 옵션을 제공해주는 사람, 옵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걸 진짜 주체적으로 해내는 건 로즈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로즈가 해내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잭과의 사랑도 잭이 막 푸시할 때는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생각하고 잭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I'm flying 이거 하고 어떤 것을 깨닫는 것, 누군가 뭘 하라고 시키는 것,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뭘 하는 것, 요 세 가지는 서로 교집합을 이뤄서 하나의 흐름이 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로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에는 다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그리고 그 성장 끝에 그녀가 어떻게 되는지 영화 속에서도 우리한테 보여준다. 라는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새롭게 좀 다가온 포인트가 있었고요. 심지어 그 성장이라는 게 그때그때 배워나가는 것도 없진 않았는데 상당 부분 로즈 자기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상류층 파티를 지겨워하는 건 알았는데 어떤 면에선 하층 민층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술자리 파티 노는데 초반에만 조금 쭈뼛쭈뼛 하는 것 같다가 이내 춤도 추고 술도 너무 잘 마시는 사람이었고 그들과 굉장히 잘 어울려 노는 성향을 갖고 있었고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발레, 춤 기술도 갖고 있었고 나중에 잭이 수갑 묶였을 때 로즈가 그 잭 살리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도와주세요 막 하는데 그중에 선원 한 명이 로즈를 발견하고서 자기 딴에는 도와준답시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따라오세요 손 끌고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로즈가 노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계속 안 노니까 그 선을 냅다 때려버리죠. 그 선을 받고 당신 미친 사람이야 혼자 살러 가고. 물론 좋은 뜻에서 한 거지만 어쨌든 자기를 자기 의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주먹을 날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끼를 찾아내서 그걸 갖고 와서 눈 질끈 감고 운으로 하긴 했지만 수갑을 내리쳐서 수갑을 풀어낼 수 있는 기지와 힘 모두 로즈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로즈는 상류층 사회 살면서 계속 혼자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거고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었던 건데 실제 상황에서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분명히 겁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감히 뛰어나오지 못했던 걸 거고 그런데 잭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꺼내놓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구원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배와 함께 사라질 뻔했던 잭도 구해내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유독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잭이라는 사람이 로즈의 인생에 차지한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떼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요번에는 요 정도만 정리한 거고요. 잭은 요 폰트에서 제가 길게 설명 안 하는 게 그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사기 캐릭터인 게 이미 등장할 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구원해 나가는 사람으로 나와요. 자기 인생 바꿔보겠다고 전 재산과 타이타닉 표를 걸고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생의 사랑을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 그는 요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성장이 다 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카테고리에서는 길게 얘기할 게 없다. 그는 그냥 너무 멋있는 잭이었다. 라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죠. 세 번째 제가 타이타닉을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 아주 특별한 연기가 보여주는 특별한 교감의 순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작품 보는 사람으로서 제 주관이 들어간 제 혼자 내피셜을 돌리는 거고 혼자 여백을 채우는 거지만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 영화에서. 뭐냐? 초반에 파티하다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로즈가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갑판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잭이 벤치에서 누워있다가 그걸 우연히 발견하고 잭은 이미 그녀를 낮에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누구인지 이미 반해버렸고 근데 자기 앞에서 로즈가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잭이 그 여자를 살리잖아요. 말로 설득해내잖아요. 이 대화를 잘 보시면 잭이 되게 지혜롭게 로즈를 살려요. 그리고 로즈 역시 똑똑해서 잭이 지금 자기한테 뭘 하는지 알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로즈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미 잭은 자기가 나중에도 말하지만 알았어요. 저 사람은 내가 살릴 수 있겠다. 뛰어내릴 사람이라면 진작에 뛰어내렸을 것이다. 내가 살려야 된다. 왜?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간접적으로 하잖아요. 바로 오라 그러면 안 올 걸 아니까 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오게 하는 방법. 초반에 얼마나 찬물에 빠지면 추운지 아픈지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담배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옷 벗으면서 그쪽이 뛰어내리려는 거 내가 이제 봐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뛰면 나도 뛰어야죠. 근데 그건 솔직히 나도 좀 부담이니까 나 부담 좀 덜어줄래요? 그냥 일로 다시 올래요?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대사가 물론 작가가 쓴 거고 연출이고 실제 그게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캐릭터에 몰입을 해보자면 너무 지혜로운 방법같이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했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죽도록 아플걸요? 라는 공포감도 줬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잭은 이미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나 줄래요?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공을 넘겨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로즈도 똑똑한 애예요.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 삶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봐버렸는데 근데 그 자존심마저 발동하지 않도록 나도 그럼 자존심을 접고 살겠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그런 마음들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의 교감의 순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다음날 로즈가 잭을 찾아가서 또 사과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잠깐 선상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 끝에 약간 로즈가 토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잭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그래서 로즈가 확 토라져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교감의 어떤 모먼트? 로즈는 아직 그 자존심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류층 사회에서 했다면 먹힐 법한 자기 나름의 스킬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사가 사과하기 마련이다. 입 바른 소리라도 돌려 세울 것이다. 진짜 간다는 게 아니라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잭이 여기서 사과를 하지 않아요. 왜냐? 잭은 자기 생각에 잘못한 건 없으니까. 잭이 물어봤던 건 그래서 그 결혼하는 남자 사랑해요? 이걸 그냥 물어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로즈는 자기가 사랑을 안 하니까 약혼자를. 그 자리를 피하려고 사실 그러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자리를 피하면서 이 사람이 사과하고 그럼 딴 얘기합시다 하길 바래줬던 것 같아요. 근데 잭이 안 부르니까 자기가 돌아와서 또 시비를 걸죠. 잭은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대화를 이렇게 이어나가요. 그렇게 이어나간 덕에 또 로즈가 잭의 책자를 괜히 이건 뭐예요? 화가 나도 돼요? 하다가 그림 얘기를 넘어가서 잭의 재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잭이 애정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남기고자 하는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은 이렇게까지 그림으로 남긴다는 거 상세하게 나오고 그 덕분에 나중에 로즈가 잭에게 나를
그 사람들처럼 그려줘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지 이 장면에서 다 떡밥이 뿌려지고 설명이 이미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로서의 장면도 좋았고 이 두 사람의 이 교감 굉장히 스윗하고 로즈를 정말 바라보고 있고 애정하고 있지만 이미 그럼에도 자기가 잘못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빠른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 원래 해오던 대로의 스킬을 썼는데 생각해보니 그거는 정말 얄팍한 수였기 때문에 자기도 어느 정도 자존심을 숙이고 여기와 다시 한번 교감을 시도하는 어떤 사람 또 요 신호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이전에 그 대화로 장난치거나 놀리지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두 사람 저는 이런 뭐랄까 자연스러운 흐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 장면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지금까지 잭이 좀 더 로즈에게 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그날 밤 로즈네가 이제 다니는 상류층 파티에 초대된 잭이 처음으로 그 졸부 아주머니 아드님의 정장 입고 나타났을 때 시계탑 아래서 이제 사람들 구경하면서 제스처 연습하고 그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을 때 하클리가 로즈네 엄마랑 먼저 도착하죠. 거기에 인사하려고 하는데 씹히죠. 무안하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연습하고 이러는데 그걸 로즈가 시계 앞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귀엽죠. 자기 눈에는. 로즈 눈에는 그가 하는 모든 게 어설펐겠죠. 그리고 그 순간까지 무시당하고 연습하고 이런 게 자기도 막 이렇게 당한 게 있으니까 장난치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걸로는 장난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잭이라는 존재가 여기에서 스스로 얼마나 이방인처럼 느껴질지 그걸 또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가 팔짱 끼자고 했을 때 우아하게 그의 장단에 맞춰주면서 약혼자랑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그를 소개하고 파티장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 파티장 안에 재미거리를 소개해주는 그러면서 여기도 다 똑같다. 사람 사는 데다. 저 사람은 저런 사정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사정이 있고 너무 나이스하게 이 사람을 케어해주는 이런 교감들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더 애틋하고 더 센 장면들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브릿지처럼 사용되는 장면들도 제 나름의 그렇게 여백을 채워 넣었을 때 너무 재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능했던 거는 스토리텔링상의 연출상의 매력도 당연히 크지만 배우들이 살려낸 매력도 전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 캐릭터들의 미묘한 감정선의 변화, 서로를 향해 보내는 신호들, 대사가 아닌데도 이런 게 잘 담겨져 있으니까 읽어내고 싶어지는 거죠. 내 나름대로. 좋은 연기가 만들어낸 두 캐릭터의 좋은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교감의 순간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영화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점. 너무 클리셰적인 표현이긴 해요. 이 영화를 묘사하는 가장 뻔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는 그 표현. 이 영화는 너무나 위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물론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유치하다 혹은 어떤 장면들이 오그라든다 그런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영화는 취향이니까. 심지어 저도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장면들은 예전에 봤을 때랑은 좀 감정이 다르게 다가오네 라는 장면도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자동차 그 유리창 뒤에 팍! 요런 장면이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본인도 찍을 때 굉장히 민망해서 하기 싫어했다는 I'm the king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왕이다! 그것들은 지금 보니까 약간 그래 그런 장면도 있었지 뭐 하는 정도로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날고 있어요. 이 씬도 지금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10대 20대 관객들에게 그 장면이 로맨틱하게 충분히 다가오는지 아니면 되게 뜬금없다고 느껴질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저에게는 이 영화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 이야기 같았어요. 아니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이 영화 초반부에 금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대양의 심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대단한 다이아몬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림밖에 없잖아요. 그게 뉴스에 방영되고 나이든 로즈 할머니가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브락한테 전화하잖아요. 그 그림 속의 여자가 나라오 이렇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나는요 로즈 할머니가 그 대사를 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줄줄은 아니고 그냥 한 방울이 또록. 왜냐면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즈 할머니가 그 그림 속 사람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타이타닉 사고 이후 처음이겠다. 한 8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처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어느 정도의 사랑 이야기인지 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 대사를 날리실 때부터 눈물이 한 방울 안 흐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어딘가에. 너무 모든 순간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혼자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게 납니다. 밝히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사랑 얘기예요. 뭐랄까 역시 장면들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둘만의 절절한 사랑 장면들도 너무 좋아. 다 좋아. 설득돼. 그런데 무엇보다 이 로즈 할머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다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 그거 하나만 말합시다. 구명정들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잭과 로즈가 수갑 깨고 물 헤치고 올라와가고 문 잠긴 거 열고 겨우 위로 올라왔어요. 구명정이 있습니다. 여자만 태울 수 있대. 잭이 로즈를 일단 태워. 근데 로즈가 막 안 갈라 그래.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하클리가 반대편에서 옵니다. 마지막 질척거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가 사실 제일 그래도 그도 로즈를 좀 원했구나 라고 보여주는 씬이기도 해요. 집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와서 내가 저쪽 사람이랑 얘기해서 잭도 나랑 같이 저기 살 수 있어. 로즈 너 먼저 가. 딱 말을 해요. 잭도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로즈도 그래? 내가 아니었잖아요. 잭한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거짓말 잘하네. 잭이 계약 같은 거 없었지? 그러니까 계약이 있어. 근데 너랑 관계가 없을 뿐이야. 자기네 살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잭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로즈를 보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로즈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로즈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위층에서 보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 아래층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배로 다시 뛰어들어가요. 로즈가. 잭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래로 뛰어내려가죠. 로즈랑 만나요. 그러면서 잭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보야! 왜 그랬어? 왜 돌아왔어? 바보야! 그래요. 왜 왔냐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로즈랑 미친 듯이 키스를 해요. 쉼없이 입맞춤을 해. 이상하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막 이상하게. 로즈는 자기가 왜 돌아왔는지 설명을 자기가 하죠. 내가 뛰면 당신도 뛰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반대이기도 하단 얘기잖아요. 우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똑같은 선택을 같은 곳에서 하자 라는 마음으로 뛰어내려서 온 거죠. 근데 자기를 보내주기 위해서 잭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으니까 미안은 하고, 근데 잭이 그걸 또 알잖아요. 이렇게 다시 오는 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선택이었는지, 지금 로즈가 내린 선택이 그녀의 생존 확률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낮춰버렸는지 알잖아요. 잭은 내가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내 인생의 여인이 다시 내 곁으로 왔어.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이곳으로. 바보잖아요. 자기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말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보라고 나오는데 자기도 사실 젊은이잖아요. 자기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공포스럽고 외롭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인생의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사실 자기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이성 끝에 나온 계산의 결과 끝에 입으로는 바보야 왜 그랬어 하고 있지만 자기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본능 하나하나가 깨어나서 그 사람에게, 돌아온 로즈에게 너무 고맙다고, 사실 나도 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너랑 지금 이 순간 죽을지도 모르지만 같이 있는 것 차라리 좋다고 미친 듯이 막 키스를 하는 거죠. 나는 그 정말 머리와 심장이 너무 따로 노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으로도 저에게 이 둘의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설득력을 가져요. 하지만 그 장면이 아니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자체가 너무 위대한 사랑이에요. 왜냐? 로즈 할머니가 그 순간까지 살아있던 건 뭐예요? 잭과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비정하게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6명 빼고 다 죽잖아요. 잭과 로즈 그 운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도 죽을 수도 있어. 사실 죽어가고 있어. 느껴져요. 그래서 로즈가 먼저 포기해요, 삶을. 잭은 애초에 자기는 살 생각이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로즈라도 살려야지 했는데 로즈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죽고 힘드니까. 자기도 생명의 끈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잭이 절절하게 부탁하잖아요. 부탁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하죠. 당신은 여기서 안 죽는다고. 여기서 살아나가서 애도 많이 낳고 늙어서 죽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랑 꼭 하나 약속해달라 그러죠. 포기하지 않겠다고. 잭의 그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냥 잭은 이 여자를 그렇게 오래 안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살아나가서 누려보지 못했던 모든 걸 누려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죽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당신의 삶도 포기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로즈는 그걸 더 크게 받아들여요. 내가 사랑한 남자의 유언임과 동시에 이 사람이 자기 생을 버려가면서까지 부탁한 거잖아요. 그냥 유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약속을 하고, 사실 약속을 했음에도 마지막에 그 배가 자기 옆을 지나갈 때 좀 살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다가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내 나름의 노력을 했어. 근데 가네.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번뜩 포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기 안에 요만큼의 힘이 남아있다는 걸 안 거지 사실은. 아니 어쩌면 이 힘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없는 힘이라도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다가 죽어야 잭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발버둥 치다가 죽어야 되잖아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 발버둥을 하기 위해서 눈에 정말 전에 없던 도끼를 띄고 헤엄쳐 가서 호루라기를 후 불잖아요. 그 호루라기를 불 때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로즈의 그 눈빛,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 왜? 내가 인생의 사랑이라고 여긴 그 사람과 약속했잖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까 거랑 연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구원한 로즈의 이야기지만 그 구원의 옆에 언제나 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왔던 잭이 있었다. 잭이 있기 때문에 로즈가 있고 로즈가 있기 때문에 잭이 있다. 두 사람의 가치는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건 이 두 사람이 너무 위대한 사랑을 했기 때문이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래서는 한 요 즈음부터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냥 계속 흘러요. 항상 이 영화를 볼 때면. 그 호루라기 볼 때도 너무 절절한 마음에 막 이게 오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할머니가 모든 얘기를 끝마치고 대양의 심장이란 다이아몬드는 끝까지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밤중에 몰래 배 위로 올라와서 대양의 심장이 사실 자기한테 있었다는 걸 관객에게 보여주죠. 아까 영화 볼 때 제 옆에 조용한 분들이 앉았다 그랬죠. 이분들이 처음 반응한 게 그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때였어요. 옆에서 조용히 놀라시더라고요. 난 너무 조용하셔서 이분들도 재관람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조용히 영화를 보시는 스타일이었어. 아무튼 그 다이아몬드가 딱 나올 때, 제가 이걸 비디오로 봤을 때 어릴 때,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다이아몬드를 굳이 버리지? 공개 안 하고 싶다고 쳐. 자기 거니까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왜 버리지? 그리고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지? 왜 갑자기 이렇게 환상 속으로 들어가지? 했었는데 나중에 제 나름의 어떤 여백을 채워넣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로즈 할머니에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날을 기억하게 해줄 만한 게. 옷 정도. 근데 그 옷은 너무 다 망가졌고 다 해졌고 뭐 그 간직했을 수도 있죠. 코트? 하클리가 건네준 거였고. 자기가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건 그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기억 속에 한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그날이 실제 했다는 걸 내가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자기한테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잖아요. 혼자 안고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근데 오늘에서야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줬어요. 그 타이타닉호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한 명, 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과 약속했었기 때문에 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초반 오프닝에 그 할머니 집 나올 때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아오신 사진이 막 있어요. 코끼리 막 보러 간 사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예 할머니 누워 계실 때는 더 등장하죠. 비행기 타러 간 사진도 있고. 그녀가 얼마나 다방면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왔는지, 잭과 얘기했던 대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사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사실 살고 싶었겠어요? 자기 온 가족 죽었어. 자기 사랑했던 사람 죽었어. 혼자 살아남았어. 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해본 적 없는 삶을 이제 살아야 돼. 상류층과 연두 다 끊겼어. 이름 바꿨어. 그런데도 하루하루 너무 힘을 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을 거예요. 왜? 잭과 약속했으니까. 내가 언젠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잭을 보게 된다면 잭한테 말해줘야 되니까. 나 약속 지켰다고.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중간에 나를 놔버리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으니 이제 이걸 보고 자기가 기억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이거 왜 그들한테 안 주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이 할머니는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세상을 알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를 줘? 이게 공개돼? 이 이야기는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될 뿐이에요. 탑승 명단에도 없었던 잭 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와 내가 이런 사랑을 했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남으려면 다이아몬드가 없어야죠, 일단.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다이아몬드는 하클리가 준 거잖아요, 사실. 애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싼지, 현대 보석 수집가들도 이걸 노리고 있다면 정말 비싼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어느 순간 삶에? 너무 힘든 순간도 있었을 텐데. 이거 팔면 돈 벌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안 팔고 지켜냈잖아요. 왜? 자기를 살아나게 하는 건,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건 하클리가 남겨준 유산이 아니라 잭과의 형체 없는 약속과 그 약속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랑이었으니까. 결국 이 다이아몬드를 할머니가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건
잭과의 사랑이 하클리의 욕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걸 안 팔고 버텨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세상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야 다이아몬드가 아닌 진정한 잭과 자신의 승리가 완성되는 거죠. 하클리와 그가 열망했던 자신과의 로맨스, 그걸 위해 준비한 다이아몬드, 이건 세상에 남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남는 건 자기와 잭 도슨의 사랑이겠죠. 그것까지 이뤄냈으니, 만천하에 잭과 자신의 사랑 이야기, 자신들의 승리 선언을 했으니 할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된 거였겠죠. 그래서 마지막 미리 이 세상을 떠나 있던 모든 타이타닉 승객들의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두 사람의 데이트 첫 약속 장소였던 시계 위로 올라가서 자기를 너무 기다려온 잭의 손을 잡으며 영화가 끝나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 잭에게 돌아간 로즈. 그런 로즈가 약속을 지켜서 살아생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구심점이 되어준 잭. 이 둘의 사랑은 영화가 끝나는 시점부터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닷물 느낌이 나면서 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노래까지 진짜 완벽! 너무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일생과 사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짧은 하루 이틀 만의 로맨스. 저는 너무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 영화를.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좋아하고요. 이 또 영화가 3시간이 넘고 그러니까 나름 되게 줄인 거거든요. 얘기할 포인트와 장면들과 막 이런 거. 근데도 되게 오래 했네요. 영상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언젠간 했어야 될 얘기니까. 타이타닉 영화를 안 보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옛적에 보셨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타이타닉 스포일러 있는 리뷰 장황하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댓글 달고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